2023년도 2회 고등학교 과학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밀물과 썰물 해수면 높이 차이인 조차를 이용해서 글씨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여기 조차 간족이 만족이 할 때 그런 조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발전 방식이다. 조력이죠. 우라늄 이용하는 핵발전이 있고, 바람 이용하는 풍력이 있고, 화석연료 사용하는 화력발전도 있네요.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물체의 한 방향에서 10N의 힘을 5초 동안 계속 작용했을 때 충격량 곱해주면 되죠. 5하고 10 곱하면 50. 3번 그림과 같은 막대자석 코일을 넣었다 뺐다 전자기 유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삼투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초전 전도체 특정 온도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경우다.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제 전기 검역기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 전자기호도입니다.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을 때 할 때마다. 4번 문제 설명할게요. 자유낙하 운동하면은 이 처음 속도가 0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 때마다 속도는 점점점 늘죠. 10, 20, 30 이런 식으로. 여기는 중력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속력은 점점점 늡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적으로 늘은 그래프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력. 어차피 시험의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 1번에 나올 거예요. 1번인 경우가 나오려면 이 일직선으로 던진 수평으로 던진 이 공이 수평방으로 움직이는 속력은 늘 일정할 겁니다. 왜?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것을 산정했을 때. 요때 나올 때 있고 요거는 이렇습니다. 5번 문제. 그림은 고열원에서 1000줄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시작해서 600줄을 버리고 결국 얼마큼만 쓰게 됩니까? 400줄만 쓰게 되죠. 1000에서 600 빼면 400줄만. 1000줄 집어넣어서 400줄 밖에 못 썼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얼마냐? 1000에 400줄 해갖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퍼센테이지는 40%. 여기 두 개 지어지고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지우면 일자는 필요 없으니까 남는 거는 40만 남아요. 그래서 단위는 퍼센트.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신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풍력과 조력발전 같은 거를 우리가 신생에너지라 합니다. 기억. 화석연료보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보다 친환경적이다. 공해가 안 나오니까 맞는 말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도 신생에너지다. 맞아. 공해가 안 생기니까요. 인류의
문명의 지속한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수치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유럽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들어보셨나요? 탄소 중립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7번 다음 원자의 전자 배출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참 이상한 소리 용어를 하나로 바꿔주면 참 좋은데 원자과 전자 최외곽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데기 있는 전자수를 말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맨 마지막에 있는 밖에 있는 거 이거 세 개 있죠. 가운데 두 개짜리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가장 밖에 있는 거 뭡니까? 네 개 있고 가장 많은 거 뭡니까? 5개. 요거는 6개. 요거 찾는 문제입니다. 참. 왜 이런 문제를 하는지.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원자과 전자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전자 개수 그런 의미입니다. 8번 다음 중 그림과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이온 결합 그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 하죠. 우리 결합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 있고 이온 결합이 더 강력하고 이온 결합의 특징은 전기가 물에 잘 녹고 전기가 잘 통한다. 대표적인 게 소금 양의 자전차시는 염화 나트륨이 있다. 이거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다른 이온 결합 말고 무슨 결합이 있었어요? 공유 결합. 이런 것들. 이 숫자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공유 결합. 요것 또한 공유 결합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물에 녹을 수는 있지만 잘 녹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일부는 녹지만 자 9번 문제입니다. 그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제가 무슨 기출문제에서 요 비슷한 말을 이런 말로 나오지 않고 이 말을 좀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죠. 뭐라 그러냐 그때는 기출문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 그래서 이 말이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다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주기가 좀 일단 제일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18쪽에 가까운 D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메테인 옛날 용어로는 메탄이라고 불렀던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하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도시가스 할 때 도시가스 이거예요. 주스 구성분이 구조가 H가 4개고 보세요. 이렇게 과학에서 보면 C하고 CL이 있어요. 이건 염소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대문자죠. 요 C도 대문자인데 L은 소문자예요. 얘는 하나짜리라는 거예요. 대문자를 기준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탄은 C 하나하고 H도 대문자니까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H가 여기 뭐볼게 4개. 여기는요 수학이나 과학이든 숫자 안 쓰면 몇 개씩 1 0개면 아예 쓰지를 않았겠죠. 있으면 1개입니다. C가 하나, H가 4개. 그래서 C가 하나, H가 4개. 몇 대 몇? C 하나 1대 4.
도시가스가 메테인이고 LPG는 주로 그 프로테인. 이거는 별 필요 없다. 1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걔네가 써드렸네. 자, 요거 말고 1대4 구조로 돼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 규산염 광물. 규산염, 규산. 규소랑 산소가 몇 대 몇, 규소 넷, 산소 하나. 요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대4가 나왔길래 11번 철의 재련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이 반응에서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는 반응이 무엇이냐?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를 잃어버렸대요. 그럼 쉬운 말로 그냥 정 어려우면 다이어트를 한 게 뭐냐? 어차피 제가 답은 얘 아니면 얘라고 그랬어요.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수소를 얻는 거 같은 말이고, 그런데 수소를 얻었다는 얘기는 전자를 또 얻었다 그런 말인데, 아무튼 주로 이제 산소만 나오니까 얘는 Fe2O3 산화철 3산화철인데 여기서 얘는 좀 가벼워졌어. 다이어트를 했네요. 쉬운 말로. 아유,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한 거. 이게 환원입니다. 이렇게 덕지선에 붙은 거, 더 붙은 거. 원래 어떤 물체에 산소가 이렇게 붙으면 얘가 철 같은 경우 철이 녹슬죠. 산소가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얘는 산화. 좀 가벼워졌어요. 그 환원. 산소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묽은 염산의 수산화 나트륨과 수용액의 중화 반응을 모형한 것이다. 중화 반응을 물어봤네요. 중화 반응은 H를 시작하는 애들과, 이게 뭐라 그래? 염산 할 때 HCl 염산, 그리고 H2SO4 황산, 또 뭐가 있나? H2CO3 탄산 음료 할 때 탄산, 그리고 CH3 COOH, 요거 아세트산, 얘가 별종이라 그랬어요. 별종. 이렇게 H를 시작하는, 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C가 앞에 붙어갖고 참. 얘네들은 H 산성이고요. 반면에 OH를 끝나는 거, 여기 이렇게 뭐로 끝나는 거? OH를 끝나는 거. 아니면 수산화 칼륨, CA가 칼슘이거든요.
수산화, 칼슘, C 칼슘, 칼륨 요런 것들 OH로 끝나잖아요. 요런 거는 알카리, 염기성,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H랑 뭐가 만나서 OH가 만나서 H가 두 개고 O가 하나네. H가 두 개고 O가 하나 일자 안 쓰니까 H2O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물이죠. 그래서 이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는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중성이 되는 중화 반응에서 생산되는 이 물질이 그 물 H2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하고, 이때 생기는 열을 중화열이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여기 기억 수산화 나트륨에서의 수용액에서의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겠죠. 요거 여기에서는 요게 있죠. 산성이온 요거 별종 아세트산 잘 기억해 두세요. 13번 다음 중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RNA, DNA에 있는 그 물질 핵산이라고 하죠. 핵산.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름도 길어. 이것도 있었고 요거 말고 이거 있었죠. 아미노산들이 결합으로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단백질이 합성된다라는 것 또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4번 어려운 문제네. 동물세포 나왔고 동물세포 중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 생산하는 곳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핵은 시험에 나오면 유전자 뭐 어쩌고 DNA, RNA 뭐 유전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리보솜은 요거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요거는 단백질 합성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포체 주변에 많아요. 보시면 이 소포체 주변에서 있어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 요거 두 가지 정도. 이런 문제는 왜 나는 건지 모르겠어. 어허. 버튼을 잘못 눌렀더니 참.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세포막을 경계로 두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요 문제는 인지질을 통해서 배분한다는 요거는 요 그림하고 이렇게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막 단백질이라 여기도 통과는 입자가 큰 거, 여기는 입자가 작은 거를 두 개 층, 이중층으로 되는 인지질을 말이 그냥 통과하는 이런 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때 그 요 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삼투와 달리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이쪽이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낮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삼투압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16번입니다)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서 효소에는 카탈레이드스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에너지 변화다.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어차피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게 활성화 에너지냐면 요 A 아니면 B예요. A, B를 합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말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해가지고 결국 약간의 열이 발생되고, 그리고 물과 산소로 분리가 된다. 그 열이 발생한 거. 그걸 우리가 반응에서 생기는 반응열이라 하죠. 그래서 C가 생긴 열의 양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B하고 A를 합친 것만큼이나 에너지가 필요한데, 문제가 이거 효소가 없을 때예요. 있을 때는 적은 에너지만 써도 부드럽게 반응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효소의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는 억지로 반응을 시키지만 효소가 있을 때는 살짝 약간만 해도 된다.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B, 효소가 없을 때는 두 개 A하고 B를 합쳐야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C는 반응열을 같고요.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B. 그 그래프입니다. 17번 유전자 염기 네, 이거는 주변 걸 잘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DNA는 이쌍 두쌍 구조니까 RNA는 한 쌍이죠. 그래서 시험 출제를 내는 그 출제위원이 DNA에서 위쪽 부분을 갖다 여기다 쓸지 아랫부분을 쓸지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아랫부분을 썼네요. 여기서 아랫부분이 틀린 이유는 DNA에서의 T는 RNA에서 U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바꿨어요. CGA 똑같으니까 여기 답은 뭐합니까? G예요. 똑같아야 되니까요. 얘만 원래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헷갈리니까 또 위에 그림 갖고 보자. 그러면 여기 C가 있는 거, C 있는 거 보세요. C 반대편 G였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G. 요걸 가지고 서로 지금 모양이 부드럽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해준 거랑 이렇게 뾰족하게 끊긴 차이점을 그리는 이유는, 원래 이게 이제 유전자 구조는 서로 다른 거를 뭐 그림으로 그릴 때 뭐 색깔로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 거 모양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DNA에서 RNA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그러면 RNA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사이고 지다. 아 이거 뭐 전사가 아니어도 그런 건 필요 없어. 지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문제요. 그림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생태계 하는 건데 먹이 그물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거. 먹이 그물에서 가장 수가 많을 거는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생산자가 되겠죠. 가장 적은 거는 최종 소비자, 생산자, 식물이죠. 여기서는 옥수수. 다음 19번 문제요. 다음 설명의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이미 답이 다 나왔네. 생물의 다양성. 20번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내용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얘는 아주 오래된 우주가 생기게 된 이유는 조금 이게 한 번에 우리 그 뻥튀기 튀기듯이 뻥 터져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막 커지는 건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게 모식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수많은 은하군들이 막 새고 지금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죠. 우주의 평균 밀도는 봐봐요. 군집되어 있다가 지금은 널널하죠. 그런 떨어지고 평균 온도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물리력 증가하는 건 우주의 크기만 늘 뿐입니다. 21번 다음 중 지구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아닌 것은 1번 헬륨, 2번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있습니다. 헬륨 원자기호 2번인 이거 비활성 기체야. 다른 거랑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정도 아닌 기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헬륨. 메테인 옛날에는 보면 메탄 가스, 수증기도 그렇고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에 해당됩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 내부 구조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냐는 건데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 반짝반짝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항성을 말하는 거죠. 지구 같은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요. 이 항성인 게 태양 정도가 굉장히 좀 작은 정도인데 태양급은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이런 반응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물질이 탄소로 지면서 더 이상 수소가 없어지면 그냥 태양이 식는 건데 태양보다 수십 배, 수천 배 큰 그런 무거운 태양은 가면 갈수록 여기 보시면 수소보다는 헬륨이 무겁고 탄소, 산소, 규소, 철 원자 번호가 커지는 것들입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즉 무거운 게 더 아래로 뭉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건 뭐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C가 맞겠죠. 다음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역은 두 지층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층은 굳이 따지자면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거네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높이 솟아오르게 되는 그런 두 판이 충돌하면서 높이 솟아올라 형성되는 거대한 산맥이다. 히말라야 산맥 보시면 만년설이라고 늘 눈에 쌓여 있고 거기를 또 정복한답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 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렴형 관계에서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달한다. 뭐합니까? 여기 물론 산맥이라는 말이 있어서 답은 습곡 산맥입니다. 수렴형, 이게 그러면 수렴인데 지금처럼 대륙판이 아니라 대륙판 해양판이 만난 수렴형에서 생기는 게 두 개가 더 있죠. 해구하고 깊은 골짜기 해구, 그리고 일본 같은 잔잔한 섬이 쭈르르륵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거. 호상열도. 섬들이 이렇게 일본 섬부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무슨 제도 보면은 막 섬들이 이렇게 따르르 연결돼 있는데 중간에 점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컸는데 나중에 가면서 작아지는 뭐 이런 거. 호상열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수렴형이고 이걸 외우지 말고 제가 요거 나오는 무슨 거랍니까? 발산형에 열고 가고 이 열자가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두 판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여기 확 찢어졌어요. 갑자기 뚝 낭떠러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또 이쪽 사이에 여기와 여기는 가까운데 여기 찢어진 거. 아프리카 쪽에 감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게 흐르다 보면 결국 두 개가 찢어져서 바이바이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열곡입니다. 그렇고 다음 해령 바닷속에 그 층에서 이게 바닷물이 있는데 발산 두 개가 벌어지다 보면 시말라칸 요게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볼록 이렇게 쌓이게 되는 바다 속에 있는 언덕이라 해서 해령입니다. 요거 다 우리 한계령 대관령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발산형이가 되고 요걸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변환단층은 보존형 그래가지고 요거는 두 개 층이 하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서 생기는 건데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설명하기도 조금 두 지층이 서로 달라져서 뭐 이게 변환단층입니다. 이 두 개는 그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서 생긴 거고 요거는 쉬운 말로 우리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를 반을 딱 쪼개서 반쪽은 저쪽으로 밀고 반쪽은 이쪽으로 밀었을 때 약간 어긋나죠. 그게 이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21번 다음 중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바닷물에 녹아들마. 지금 공기인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 공기와 바닷물, 공기니까 기권, 바닷물이니까 수권.
다음은 마지막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 시대에는 메모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신생대전. 포유로 나왔고요. 인류조상 출현했다. 신생대. 가장 기간이 이거 성캄브리아는 기간이 길다. 이런 말이 나오겠고. 고생대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삼엽충.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화폐석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요 정도만